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되게 몰입할까요? 저는 예일대에서 외계인학과를 졸업한 버식입니다. 닮았어요. 네. 저는 그냥 준석입니다. 아 노잼 와. 전문성이 없군요. 많이 너무 얘기해주십시오. 캐나다 너구리학과에서 졸업. 오 닮았다. 캐나다 준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퍼스 1호선 사랑전도사 꾸러기입니다. 현재 여자친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공부 가능한 거예요 그거?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친구함 제시요. 여자친구 101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고세구 세고. 쩌나예요 쩌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전문성이 하나 없는 여러분을 데리고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건데요. 자, 지금 미국의 좌파에서 우파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인들의 한 30%가 창조론을 믿는 그런 인구가 많았어요. 전체 인구로 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보통 통계를 냈을 때 약 30%는 창조론을 믿는 그런 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새 지금 창조론이 좀 많이 대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인도도 엄청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도의 교육청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우린 창조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진화론이 어찌 보면 대세다, 과학적이다. 창조론은 너무 좀 허무맹랑하고 약간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지하시는지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저는 진화론입니다. 혹시 그걸 지지하시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종교나 그런 거보다는 과학적으로 좀 더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는 진화론은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학문적인 이론은 일찌감치 완성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 1, 2년 전에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작성해서 세상에 내게 되면 자기를 포함한 가족들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기시된 그런 이제 논리고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지동설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지구 평평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구를 평평하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 바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종교가 있는데도 진화론을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모두가 창조론을 믿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발견됨에 따라서 우리가 되게 신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지지하고 믿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교차 검증이 된 그런 거에 조금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사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 검증하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겨 먹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창조론자들이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고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화론을 시작했을 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등장하고 그 중간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미싱 링크. 예, 그렇죠. 중생대가 이제 공룡이 지배하던 파충류가 지배하던 세대였지 않습니까? 운석이 떨어지면서 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의 세계가 왔는데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에 어떤 남아있는 화석이나 증거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한 거다.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거든요. 창조론에서 살짝 내려온 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영장류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진화론만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침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학계에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게 저희를 빚으신 게 아니신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신 거 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불경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그러면 창조론으로 결론을 내시죠. 저도 사실은 진화론을 좀 더 좋아하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너는 다 모든 게 계획된 거야, 운명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진짜 좀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의 삶이 다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계획하고 있고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너는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좀비랑 다를 게 없다. 살아있는 시체랑 다를 게 없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상소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현재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많은 진화론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유전자 과학 기술도 다 개발되었고 유전자 공학 관련 그런 기술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식물 중에서 유전자 변형이나 혹은 개량된 그런 식물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이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 그런 이슈만 빼면 생체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으로 변형된 동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IQ가 되게 높은 쥐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영화 속 이야기긴 하지만 혹성 탈출을 보면 심팬지를 인간처럼 만들어서 말하는 심팬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 그리고 유전자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 그렇게 동물을 변형시켜가지고 인간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 개발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인류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시면 남유럽에는 네안데르탈린이 등장했고 아프리카 쪽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의 특징도 분명합니다. 북쪽에서 나온 그 네안데르탈린은 육체적 이제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지능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런 종족이었죠. 마치 남북 전쟁하는 것처럼 같은 시기에 두 종류의 유인원이 등장을 했고 서로 이제 경쟁을 했는지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마치 누군가가 얘네도 재밌겠는데 둘이 한번 붙여봐 같은 지역에 딱 만들어놓고 너희 둘이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좀 뭔가 남북 전쟁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인류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보다 조금 더 과학 문명이 높은 사람 그런 이제 인종이 있다면 이 판을 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성에 어떠한 생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기 좀 그러니까 뭐 로봇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약간 신체 개조해가지고 너희끼리 한번 문명을 만들어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오는 겁니다. 걔네들끼리 자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뭐지? 심즈나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누군가 이런 걸 계획해놓고 뿌려놓고 멀리서 관찰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신비로운 생각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빅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본 적은 없고 그냥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작은 점에 굉장한 에너지가 모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하고 터졌는데 그게 우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작은 점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그 외계인 시뮬레이터로 보면은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AI가 되게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영상 편집 그 기술을 보니까 저희가 프롬프트로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진짜 리얼한 영상이 나오면서 네. 자기들이 AI인 걸 인지하면서 우리는 그냥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좀 징그러운데 그 정도로 생각이 드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작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이유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주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시뮬레이션 돼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게 너무나도 딱딱 맞아 떨어 나가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과학자들도 꽤 있으세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과학이 많이 진보하면서 그런 이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그렇죠. 세계를 이루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중력,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근데 이 중력이 정확한 공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만유인의 공식.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시뮬레이션의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아주 미세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작동을 하잖아요. 중간에 물론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에 있다는 이 증거 자체가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수학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유지하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중력 때문이다.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그쵸. 신기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건 다 결과론적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태양과 일정적으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딱 좋은 골디락스 존에 이제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면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달이라는 그 최고 전험인 우리 위성이 생겨가지고 참 이렇게 바다에 밀물썰물도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또 관찰을 하는 거고 그거를 보면은 이 모든 결과들이 생기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외계인 존재가 멀리서 관찰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4차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 다른 차원이라던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그런데 준성님도 제작에 참가했었는데 미국 CIA 요원이 그 당시에 초능력자, 초시를 가진 초능력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최면 실험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00만 년 전에 화성으로 이 사람의 의식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화성을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밀문서, 미국 대위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제 화성이 지금은 붉지 않습니까? 이 붉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혁명의 피로 예. 그래서 외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외계인들의 혁명의 피로 피로 물들어. 기립하시오. 무슨 산화 과정 때문에 네,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산소가 철거만 나가지고 산화되면서 산소는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노이슨 그런 자국 때문에 붉게 됐는데 산화초리 굴리고 그 당시에는 물도 있었고 공기도 있었대요. 한 100만 년 전에는 있었겠죠? 그 붉게 물든 그 자체가 산소가 있었던 뜻이니까. 자, 그런데 그 초능력자가 뭘 봤냐면 그 당시 화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사방에 모래 폭풍우가 너무 세가지고 밖에는 타는지 모르네요. 피라미드 같은 곳에 어떤 건물, 인조 건축물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존재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너무 악화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린 떠나야 된다. 이 행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투시, 염력을 봤는데 그 시기가 199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문명이 이제 발견되냐고 하면 유적지가 발견되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의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인 10,000년 전에 터키의 어떤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게베클리 테페라는 문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문명을 보시면 신석기 시절이에요. 신석기면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로 진입하기도 전에 그런 이제 인류 그런 문명인데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을 거기서 엄청나게 넓은 단지, 그런 단지에 지어진 그런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가 인간이 닿을 수가 없는 그런 정교한 건축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아니고 예. 성경에 나왔죠. 토템 같은 건데, 그런데 웃긴 거는 그 게베클리 테페 그 유적지에서도 이게 시대별로 있어요. 시대별로 이제 좀 오래된 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가장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반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설프게 만들다가 점점 실력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는데 이건 반대예요. 제일 처음에 만든 건축물이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점점 퇴화하는 그런 이제 느낌의 로스트 테크닉. 그렇죠. 예, 로스트 테크놀로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수를 해준 게 아니냐. 이 신석기 문명의 옛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시킨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을 모시는 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고 그거를 배운 그대로 나중에 인간들이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설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 네. 재밌는 내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계인이라고 하면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런 유적지가 발견된과 동시에 아니 10,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피라미드도 되게 신기하고 이런데 10,000년 전에 농경사회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좀 더 합리적으로 다른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게 외계인이 개입했다라고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도자의 역할이 달랐을 수도 있고 네. 인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진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외계인이 개입하지 않아서 퇴화되었다? 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또는 뭐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던가 뭐 다른 변수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도자가 발생하려면 일단은 농경 무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는 신석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잖아요. 전부 다 채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사회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가 필요가 없고 부부 정도는 있었겠죠. 그런데 수백 명 되는 그런 집단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지식 그런 게 전부 다 확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언어를 교류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나 제도를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충격이거든요. 신석기에서 돌 쓰고 있는 그 송동기도 아니고 신석기에서 거의 원숭이랑 다를 바 없는지 네.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계인 창조론 좀 끌릴지도. 저 지금 약간 좀 설득되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싹 한번 빚어봤어요. 뒤져봤는데 지금 보면은 마블에서도 신들이 외계인입니다. 그쵸? 토르나 이런 로키나 이런 애들이 다 신들이 외계인으로 취급이 돼요. 뭔가 아까 화성 기원설 같이 화성에서 누군가 이주를 해가지고 지구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숭이들 데리고 얘들아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근데 이제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정착을 못한 거죠. 아, 화성 음식 먹고 싶다. 화성으로 돌아가야겠다. 화성의 그 산화철이 그립다. 뭐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가는 거기 지금 지하에 살고 있다. 오. 아니 멸종했다. 지저 세계. 아 멸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아예 갔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그때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제 은색의 비행 접시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SF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발견됐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고대 문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화론을 지지하긴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인류가 지적인 생명체가 되었을까? 분명히 그 전에도 생명체들이 많았잖아요. 앵룡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벽충도 있었고 되게 많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구에 그렇다면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뭐 공룡 뼈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왜 그 유적지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왜 미싱 링크죠. 인류부터 그렇게 시작했을까? 그것도 진짜 그냥 우연인가? 그 인류와 다른 동물, 다른 포유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과 그 포유류의 가장 큰 차이가 게 있습니다. 털이 없다? 다른 유전자? 아니요. 사유하는 능력?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했습니다.